1961년에는 함부르크에 있는 탑10 클럽에서 비틀즈 라이브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함부르크 탑10 클럽의 라이브 이야기가 나오죠. 함부르크의 탑10 클럽에서 92일 동안 공연을 하기 때문에 네. 계속 나올 겁니다. 오늘이 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3파운드 받았습니다. 역시나 1962년에는 캐번 클럽에서 점심 점심시간 공연이 있었네요. 점심 공연하고. 이때는 이제 5파운드 받았겠죠. 그렇죠. 같은 날 월러시의 뉴 브라이튼에 있는 타워 볼룸에서 비틀즈 라이브가 또 있었습니다. 네. 점심에는 캐번 클럽에서 공연하고 저녁에는 월러시의 타워 볼룸에서 네. 이렇게 바쁘게 살던 한 해였고요. 이날 밤이 비틀즈 고별 무대였대요. 아, 이게 고별 무대였군요. 이렇게 하고 세 번째 함부르크 일정을 또 가게 되거든요, 비틀즈가. 네. 1963년은 더비셔즈 벅스턴의 세인트 존스 로드에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네. 1964년에는 하드 데이 나잇 영화 촬영이 네. 또 있었고요. 65년에는 헬프. 네, 이건 계속되는 겁니다. 1964년, 65년은 계속 하드 데이 나잇 헬프 계속되고요. 맞습니다. 1965년 같은 날에는 헬프 촬영을 한 날이기도 하지만 비틀즈 포세일의 EP가 영국에서 발매가 됩니다. 네 곡이 담겼고요. 예, 네 곡이 담기는 바인데 이 비틀즈 포세일 정규 앨범이 있거든요. 이 정규 앨범은 12월 달에 발매가 되는 거고요. 네. 정규 앨범 비틀즈 포세일이 나오기 한참 전인 4월 달에 비틀즈 포세일 같은 이름의 EP가 먼저 발매가 되는 겁니다. 네. 이 EP에 담겨 있는 네 곡은 정규 앨범 비틀즈 포세일에 똑같이 다 실리게 됩니다. 4월 10일 EP 차트에 진입해서 4월 24일에 1위에 오르게 되고요. 5주 동안 1위를 하다가 잠깐 내려갔다가 6월 달쯤에 다시 한번 1위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1966년에는 투마로우 네버 노스의 녹음이 있었습니다. 네, 이 곡은 리볼버 앨범에 실리게 되죠. 리볼버 앨범에 실린 곡들 중에서 가장 최초로 녹음 세션이 있었던 곡입니다. 네. 이 곡은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존 레논은 이 곡을 녹음할 때 조지 마틴에게 아주 구체적인 요구들을 하는데요. 이 곡이 1000명의 티벳 승려들이 함께 연주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멋있었겠네요. 네, 그리고 자기의 보컬이 마치 달라이라마가 산 정상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이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레슬리 스피커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레슬리 스피커가 뭐죠? 레슬리 스피커는 소리를 회전시키는 방식을 좀 독특하게 해서 사운드의 공간감과 떨림을 주는 효과를 낼 수 있는 특수한 스피커입니다. 존 레논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조지 마틴과 당시의 엔지니어인 제프 해머릭이 함께 고민을 해서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 거죠. 대단하네요. 근데 제프 해머릭은 리볼버 앨범을 녹음할 당시에 엔지니어로 승진을 하거든요. 그 전에 뭐였는데요? 그전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다가 그럼 지금 과장급인가요? 주임급에서 과장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승진? 팀장급으로 올라간 거죠. 팀장급으로. 팀장급으로 올라간 거죠. 장급으로 올라갔구나. 지금 장급으로 올라갔다고. 결과적으로는 레슬리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시 녹음하는 방식으로 보컬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리볼버 전 앨범이 러버소울 앨범인데 러버소울 앨범에서는 존이 더블 트래킹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2번 녹음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했는데 그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리볼버 앨범부터는 인공 더블 트래킹, 아티피셜 더블 트래킹, ADT라고 합니다. ADT라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존이 일부러 자기 목소리를 2번 녹음할 필요가 없게 됐죠. 리볼버 앨범부터 ADT 기술을 처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녹음에서 사실 링고의 드럼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링고의 드럼 실력에 대해서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이 곡에서 링고가 드럼을 어떻게 치는지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마로우 네버 노스 이 곡에서는 사실은 테이프 루프의 오버더빙을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테이프 루프의 오버더빙은 내일 또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7년에는 폴 맥카트니와 제인 애셔가 덴버에서 휴가를 보냈어요. 이날이 제인 애셔 21번째 생일 다음 날. 네. 저번 주에 만났죠. 비자도 없이 미국 갔죠. 그다음에 비자도 없이 네, 뭐가 미국 그렇게 갔고 급했는지. 어제가 이제 실제 생일이었고 그렇죠. 어제 뭐 생일 파티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또 덴버에서 휴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덴버에서 휴가인데 로키 산맥을 탐험하러 갔네요. 로키 산맥을 한번 탐험하러 갔어요. 굉장히 좀 상세하게 여기 기술이 돼 있죠. 맞아요. 마레반스가 렌터카를 빌려서 폴과 제인을 태우고 로키 산맥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그들은 길에서 떨어진 나무들 사이에 차를 세우고 화이트성이 협곡을 따라서 강으로 내려가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갔다고. 그 다음에 맨발로 눈더미 속을 걸었다고 여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비틀즈에 대해서 사람들이 워낙에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도 그때 당시에. 기록을 다 남겨놓은 겁니다. 아. 아침에 뭘 먹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버트 로젠탈에게 빌린 집에서 네, 푸짐하게 식사를 하고 그의 컬러 텔레비전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까지 컬러 텔레비전입니다. 이때. 네.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남아있네요. 폴 맥카트니가 미국에서 제인 애쉬와 이렇게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날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는 네. 굿모닝. 믹싱을 하느라고 또 근데 믹싱하는 작업을 크로스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바쁜데 폴 맥카트니는 제인 애쉬와 함께 여자친구와 함께 미국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네. 어? 네, 이게 세션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누구는 노가다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전에 폴은 녹음하고 할 때 노가다 미리 하고 이제 간 거고. 하고 간 거예요. 네. 비자도 없이. 네. 폴이랑 비틀즈 멤버들이 노가다 띄어서 만들어 놓은 작업물을 가지고 이렇게 믹싱을 하는 거니까요. 네. 비틀즈 멤버들은 페퍼 상사 앨범들의 수록곡들 사이에 공백이나 끊김이 최대한 없기를 바랬거든요. 여기도 이제 크로스 페이드 되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 비틀즈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좋은 거죠 이게? 이게 목 감기에 좋죠. 그리고 면역력에 좋고. 이게 키즈 프로폴리스라고 되는데 애들만 먹는 건 아니죠?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어른도 먹어도 되는데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네. 거죠. 하나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젤리형으로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습니까? 네. 저는 피곤할 때 하나씩 먹었으면 야, 좋겠다. 이거 그냥 나는 이거 그냥 군것질거리로도 그냥 막 먹게 될 것 같아 이거.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탱글탱글. 이거 보니까 건강 기능 식품인데 네. 이 구강에서의 항균 작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네요. 네. 그러니까 입에서 오물오물 많이 하셔야 돼요. 유유제야. 아이템 피어 키즈 프로폴리스.